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하나 분양받았는데 개인회생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 사례를 중심으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란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지식산업센터가 투자 상품처럼 분양되기 시작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보통 이런 설명을 듣게 됩니다. 공실이 거의 없고 임대가 바로 나간다. 그래서 월세로 대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믿고 덜컥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 상황, 즉 공실이 길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 원이고 그중 2억 원을 대출로 마련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매달 이자와 관리비로 약 15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실이 6개월, 1년 이상 계속되면 이 돈을 어디에서 충당해야 할까요? 결국 본인의 월급, 추가로 받은 신용대출이나 카드 대출로 이자를 막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지식산업센터 하나로 시작된 문제가 개인의 전체 재정 상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계약금만 냈습니다. 잔금도 치르지 않았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진행했느냐가 아니라 채무 구조를 현재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여도 중도금 대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이자를 막기 위해 발생한 추가 대출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채무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이후 공실이 장기화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두 분이 계십니다. 분양 당시에는 임대가 잘 될 것이라는 설명을 믿고 계약을 했고 공실이 길어지자 본업소득으로 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했습니다. 결국 전체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두 분 모두 이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될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지식산업센터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임대를 기대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공실 장기화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무리한 소비나 도박이 아니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채무 발생 경위를 이해했고 개인회생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참고하면 좋은 내용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 등기를 하기 전에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산가치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지식산업센터 공실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혼자 버티면서 이자를 막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실패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는 법원에서 28년간 근무했고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으로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심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부족하면 보정이 나오는지, 어떤 경우가 기각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나 부동산 관련 채무는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